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사회를 맡은 도시사회학 연구자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을지로 세운상가의 변화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3월에 다시 을지로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을지로를 연구 주제로 삼고 이곳에 왔을 때에 비해 보면은 여기에 다시 세운 광장도 생기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리처럼 세운홀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감회가 남다른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을지로 특집입니다. 7월의 마지막인 오늘 진행되는 이 오늘 콘서트의 주제가 을지로인데요. 오늘로 43회차를 맞이하는 저희 오늘 콘서트에서 왜 을지로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어제와 내일 사이 시리즈의 두 번째로서 을지로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을지로 영 앤 러블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을지로 옛 골목에서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최근 젊은 예술가들과 장인들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을지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을지로에 안 가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을지로에 이제 일부로 이곳 세운상가 일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을지로는 예전에 소규모 공장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서울시의 산업화의 주역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근대 산업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함께 쇠퇴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비어 있는 공간들을 중구청이 이제 공실이 여기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그 공간들에 예술하는 청년들을 모셔다가 이제 예술가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청년 예술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들 덕분에 어제의 을지로와 오늘의 을지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을지로를 만들어가고 계신 청년 예술가 세 분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오늘의 얘기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분들이 을지로에 어떻게 처음 들어오게 되셨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처음에 을지로에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셨고, 네,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2015년에 그 세운상가의 스페이스바 421이라는 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이제 을지로나 일대 그 이제 조각할 수 있는, 용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많이 오곤 했었었는데 2015년에 와서 이 지역을 보니까 맞은편에 종묘가 산세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좌우로는 서울의 낡은 구도심이 위치해 있고 또 당시 세운상가 임대료가 아주 좀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작업실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후에 철공소 단지 안에 그 중구청의 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작업실을 2016년부터 꾸리게 되었고 그때 이제 예술 교육과 창작을 같이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R3028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작업실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화 프로젝트 혹은 창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속 공예를 전공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부터 을지로에 여기 금속 가공거리에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무래도 도심 속에서 금속이라는 재료를 구하는 것과 또 이 금속이라는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중에서 을지로는 굉장히 소규모의 업체가 모여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저 역시도 소규모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작업하기에 제가 금속 제품을 제작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고요. 또 사실 이곳에서 5분, 한 10분 거리에 인쇄소라든지 뭐 방산시장 포장업체라든지 뭐 지업사라든지
제가 단순히 뭐 제품 제작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제품을 포장하고 뭐 이거를 판매하는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 하나의 사이클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좀 그게 을지로에 제가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2015년도에 이제 세운상가 이제 거버넌스 기획팀이라고 해서 이제 세운상가 도시재생 그런 사업이 일어나는데 주민분들을 만나고 이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상화 작가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주민분들 찾아가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좀 기록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을지로에 계속 나오게 되고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 같이 이제 활동하던 친구들이랑 이제 작업실 겸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을지로 일대가 임대료가 사실 좀 저렴한 편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공간을 얻어서 거기에서 같이 또 밥 먹고 좀 활동하다 보니 지금 작은 모임이란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작가님들이 각각의 이유로 네, 을지로에 들어오셨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을지로에서의 어떤 그 지역이 주는 도움이 결합이 되어서 이분들의 지금 작업이 조금씩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그런 장인분들이 혹은 뭐 이제 이 작가님들께서는 사장님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이 작가님들의 유입을 반기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이랑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민정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여기 원래 계시던 기술 장인분들, 사장님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도 좀 굉장히 좀 무서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금속을 다루는 기계나 또 공정상 사장님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행동이나 말투에 되게 툭툭 좀 던지시는 그런 게 처음에는 다가가기 좀 무서웠었는데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어,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도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바가지 씌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약간 속된 말로 눈탱이를 맞는다고 하거든요, 이곳에서. 그래서 저 역시도, 아, 이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가공 재료의 값을 부를 때, 아, 나한테 이거 나 눈탱이 맞는 걸까? 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사장님들과 좀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처음에는 이곳에서 그냥 내가 얻어가야 될 거는 어떤 기술 공정, 이 기술 공정을 통한 나의 제품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품의 사면도, 뭐 칠면도까지도 뭐 도면을 항상 준비해서 갔지만 그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이제 사장님들과 이제 합을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어떤 제품의 도면을 완벽하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장님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어디에다 쓸 거고 이거 왜 만들고요 이거 누구한테 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때서야 조금 좀 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라든지 팁 같은 거를 좀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너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보통 제가 좀 어리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냥 반말을 하세요. 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내가 봤을 땐 저렴할 것 같고 이거 재료 이것보다는 뭐 이런 금속을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라고 좀 코멘트를 주시면 저도 처음에는 아, 이 사장님 왜 이래?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또 제작을 하다 보면 그 사장님 말이 또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그렇게 제 태도에 좀 변화가 생기기도 했고 단순히 그냥 여기서 기술 가공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부도 묻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쌓다 보니까 그냥 일회성 갑을 관계가 아닌 이웃이 이제 좀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장님들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제 작업물들을 좀 더 잘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일회성 갑을 관계가 아니라 네, 이웃이 됐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면 윤상훈 작가님께서는 혹시 작은물 공간을 여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네, 저도 되게 눈탱이 잘 맞는 타입이에요. 딱 보시면 이분들이 한 3, 40년을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딱 보면은 이제 얘는 이걸 얼마 받으면 되겠다 이게 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설명을 해도 막 우기시면 제가 결국에는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또 마냥 또 그렇게 나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장인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뵈었었는데 계속 만나면서 이제 관계 쌓고 뭐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좀 제가 불쌍한 거예요. 맨날 은탱이 맞으니까 한 번씩 불러서 광장시장 가서 소주도 한 잔 먹고 같이 빈대떡도 사주시고. 네. 그러면 고대웅 작가님께서는 혹시 어떤 뭐 갈등을 겪으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갈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2016년에 작업실을 공사를 하려고 그 옆에 볼트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수가 맞나 보려고 일단 3개만 달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죠. 왜 3개만 달라고 하냐. 예. 하면서 이제 내가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나고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혼냈던 분은 옆집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너 뭐 하는 앤데 이렇게 왔냐? 그래서 미술합니다. 그래서 미술하는 애가 여기 와서 너무 좋다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세종대 미대를 나오셔서 아버지 일을 2주만 도와주기로 하셨다가 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옛 추억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동네 작가들이 들어와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를 혼냈던 사장님은 여전히 화가 나 계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미술을 한다고 해서 네,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저희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셨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자기 일한 만큼 수익을 내고 정직한 분들이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조각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패턴이나 생활 인식 구조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의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장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같이 무엇인가를 기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 같이 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골목길에 멍하니 서 있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좀 멍하니 서 있으면 이제 한쪽에서 팔짱을 끼시고 이제 연예인이 돼서 막걸리를 먹고 있어 어느 순간 보면.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서울에 있지만 정이 많은 이웃 형님들이 좀 많이 생긴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이 사장님들과 굉장히 이웃처럼 친근하게 지낸다는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이웃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들이 오랫동안 삶의 영역으로 지켜오신 이 을지로에 이 작가님들이 들어오실 때 노력을 하셨고 그만한 노력을 이제 또 그 사장님들이 다 알아보셔서 이렇게 네, 다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